포리 엄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입니다. 남편분께서 어떤 한 귀신에게 너무 많이 시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근데 또 떨리네요. 자, 포리 네, 엄마님 저번에 이제 다닥다닥 붙어있던 그 다세대 네, 주택 이야기로 한번 등장을 해주셨지만 오늘 해주실 이야기를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자면 어, 저는 좀 촉이 조금 좋은 편이기도 한데, 꿈을 되게 잘 꾸기도 해요. 네. 근데 그 아프기 전에 항상 꾸는 꿈이 있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런 꿈을 꾸고 있고요. 그 꿈에 대한 이야기 짧게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그 신랑한테 이제 안 좋은 게 붙어서, 신랑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걸 이제 빙의 치료한 그런 사연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오호, 알겠습니다. 렛츠 가. 네,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 아플 때마다 꾸는 꿈은 제가 처음 꿈을 꾼 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한창 볼거리가 유행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왼쪽 그 귀 밑에 이게 그러니까 붓는다거나 아프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좀 뭐지? 병원을 가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제 그날 이제 등교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등교를 하고 너무 아파서 조퇴를 하고 집에 왔었는데 그날 저녁에 꿨던 꿈이 그 돌빈이 컴퓨터 사인펜 아시죠? 알죠. 지겨워요. 네, 시험 볼 때. 맞아. 시험 칠 때마다 항상 썼던 그 컴퓨터 사인펜 그거를 저기 멀리서 점 하나를 꼭 찍으면 되게 작잖아요. 근데 네. 그 점이 공처럼 저한테 굴러와요. 근데 굴러오면서 이게 기하학적으로 커지면서 거기 사람 얼굴이 덕지덕지 다 붙어서 저한테 다가오거든요. 예. 근데 그 공 같은 이런 커다란 엄청 저를 짓눌릴 것 같은 그런 꿈을 꾸면 항상 제가 아파요. 지금도 예. 뭐 최근에도 그랬고, 그런 꿈을 항상 똑같은 꿈을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꿈을 꾸긴 하던데, 그 꿈 이야기로 이어가면 제가 꿈을 최근에 꾸다가, 어, 그때도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 꿈에서 안 깼으면은 죽을 뻔했던 그런 먼저 꿈을 좀 짧게 이야기 드릴게요. 네. 내 꿈에서 제가 점을 보러 갔어요. 내 꿈에서 점을 보러 갔는데 보통 이게 법당이 있고 앞에 이제 앞에 점 봐주시는 무속인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 분한테 제가 지금은 꿈이라서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제가 앞으로 뭐 미래를 보러 가는 거니까 뭐 조심해야 될 것들 제가 뭐 어떤 걸 했을 때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런 걸 물어보러 갔는데 갑자기 그 무당 표정이 그 제가 아플 때 꾸는 꿈에 나오는 그게 사람 얼굴도 아니고 괴물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마에도 뭐 눈이 있고 눈이 한쪽이 없고 이렇게 일그러진 그런 얼굴로 바뀌더니 저한테 너라는 아이는 살면 안 돼 이러면서 저한테 칼을 들이시더라고요 꿈에서. 예? 예? 근데 그 꿈에서 제가 이건 꿈이다라고 자각을 했는데 그 꿈이 가위 눌린 것처럼 그 꿈에서 나온 무당이 제 어깨를 꽉 잡으면서 제가 꿈에 못 깨게 하더라고요. 예. 하고 이건 뭐지? 그 발버둥 치려고 하는데도 제가 이때까지 가위 눌렸던 것 중에서 제일 소름 돋고 역대급인 그런 가위였는데 네. 그때 꿈에서 어떤 이제 큰 목소리로 아무렇지 않게 내 이놈 당장 일어나라는 말이 크게 확 들리면서 제가 가위를 깼던 적이 있거든요. 예. 네, 가위를 깼던 적이 있어서 이제 이 꿈이 제가 하루만 꾸고 끝난 게 아니고 제가 한 3일인가 4일 정도 연짝으로 꿨었어요. 똑같은 장면에 똑같은 그런 애, 포리 엄마에 너는 죽어야 된다. 라는 그런 단어 대사를 하면서 계속 그런 꿈을 꾸다 보니까 이제 또 할머니한테 갔죠. 네.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일까요? 왜 저는 항상 꿈을 꾸면은 물어볼 사람이 없고 뭐 네이버 이런 데 검색을 해도 안 나오다 보니까 할머니한테 여쭤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하면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하는 말이 그 이렇게 무속인 분들은 본인들이 모시는 그런 큰 이제 주신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저희 할머니가 할아버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할아버님이 할머니 꿈에 나와서 너의 손녀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내가 갔다 올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대요. 그제 제가 그거 목소리 들은 걸 이제 목소리 들은 게 할아버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당분간은 뭐 너는 차도 조심해야 되고 뭐 항상 하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 그날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저희 집은 지상에 지하철이 있어요. 저희 집 앞에 지하철 다니는데 그 지하철이 중간에서 멈춰가지고 안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 지하철이 흔들리면서 크게 한번 사고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문을 열고 내렸는데 뭐 그때 그런 꿈이었다. 뭐 이러면서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예. 네. 그런 꿈을 꾸다 보니까는 이제 꿈에 대한 거는 좀 짧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한 주된 이야기가 꿈이긴 신랑 하다. 이야기라서. 예. 네, 좀 지금 제가 정리가 좀 안 되는데 메모를 했는데 정리가 안 되네요. 괜찮아요. 일단 신랑 이야기가 먼저 주된 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희가 제 남편이랑 저랑 결혼하기 전에 이제 양가 부모님 허락을 받고 동거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저희가 저희끼리 좀 돈을 모아서 결혼하고 싶다라고 먼저 양가의 허락을 받고 동거를 했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일을 하고 들어오면은 어떤 날 한날은부터 저한테 포리 엄마야 저 문 앞에 자꾸 뭐가 서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 남편은 그런 걸 뭐 솔직히 믿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뭐 보여도 안 보이는 척 뭐 저게 뭐지 하고 넘어가는 무던한 성격이라서 네. 전 솔직히 신랑이 말을 했을 때 니 뭐라노? 술 취했나 빨리 자라 이러면서 말을 했었거든요. 예. 친구이다 보니까 뭐란데 저는 안 보이니까 괜찮다 아무것도 없다 자라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몇 번이 계속 지속되더라고요. 예. 이게 한날은 만약에 대문 앞에서 보고 있었으면 지금 문 앞에 있다고 하고 지금 방문 앞에 있다고 하고 이게 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되게 잘 느끼고 저도 잘 보기도 하고 잘 느끼는데 저한테는 단 한 번도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여쭤본다거나 아니면 시댁에 가서 뭐 남편이 이런 거 보고 있는데 혹시 뭐 알고 계신 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신랑이 너무 힘들어해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 한 잔 하고 싶다 해서 집에서 한 잔을 했어요. 한 잔하고 이제 저는 침대에서 이제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신랑은 침대 밑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예. 포리 엄마 지금 책 뒤에 뭐야? 책 뒤에 뭐라 책 뒤에 뭘 있어? 뭐 보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저는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그 제가 무슨 책? 나 지금 휴대폰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책 지금 보고 있잖아 이렇게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아니 책을 뭘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너 취했어? 너 괜찮니? 라는 식으로 물어봤는데 신랑이 갑자기 혼자만 웃어요. 혼자만 웃다가 갑자기 자기도 휴대폰을 보다가 저한테 너 어디 가? 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상한 행동을 하시네? 네. 그러니까 제가 묻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은 대답을 자기가 누구랑 막 대화하는 것처럼 누가 예. 들은 것처럼 저한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우리 엄마 너 어디 가니? 뭐 어디 가? 그러면 이 밤에 어디 가겠노? 그때가 10시 반쯤이었거든요. 거의 11시쯤 됐었어요. 네. 아니 나 자야지 어디가 지금 이 시간이 몇 시인데 뭐 어디 나가냐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아닌데 니 배 타고 어디 간다는데? 딱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근데 이게 지금도 이렇게 들으시면 이 남자애가 정말 취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그 상황에 저는 어땠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갑자기 소름이 쫙 돋으면서 신랑을 딱 봤어요. 예. 신랑을 봤는데 신랑이 저희 집 안방 문 바로 앞에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 뒤쪽에서 뭔가 살짝 흐릿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늦었지만 또 이제 할머니 전화를 드렸죠. 전화 드려서 네, 포리 아빠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또 할머니가 그 밤에 또 부랴부랴 오셨어요. 아이고. 오셔가지고 또 저한테 이제 그때 뭐 이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했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예. 안 나가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이 지금 이 밤에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일단 내일 다시 올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셨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네네. 황태라든지 뭐 이렇게 가져온 게 없으셔가지고 아 알겠다고 하고 할머니 집에 가시고 그날 아침에 제가 신랑한테 물어봤어요. 뭐 폴이 아빠야 니 어제 내한테 이런 말 했는데 혹시 기억나나? 이러니까 아니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되게 천진난만하게 휴대폰을 보고는 니한테 먼저 내가 책을 보건다 할 거고 그 밤에 내가 니 밖에 나간 거 안 좋아하는데 그 밤 위험하게 어디 가네 왜 물어보겠노? 이러는 거예요. 맞지.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슬게 떠봤어요. 혹시 네 요새 안 좋은 거 보거나 안 좋은 꿈 꾸거나 그 혹시 우리 집 예전에 앞에서 뭐 보였다는 거 내한테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나? 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신랑이 하는 말이 그때 신랑이 저보다 늦게 출근을 했거든요. 제가 한 7시 10분쯤 집에서 나가면 신랑은 좀 더 이따가 나가는 시간대여서 제가 없으면 여자가 그렇게 나온대요. 꿈이에요? 아니면 여자가 실제로? 자기한테 실제로 보인대요. 오. 저희 집에. 근데 그게 맨 처음 흐릿하게 보였다가 되게 자세하게 보이기 시작하려 하면서 이게 좀 방송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좀 뭐라 해야 되지? 여자가 좀 남자를 유혹한다거나 좀 야스쿠리하게? 성적으로 성적으로 막 나와서 갑자기 남편한테 다가와서 막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말했죠.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라고 하니까 신랑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은 아니 니랑 같이 있으면 걔는 나한테 안 나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말을 듣는데 제가 사람이지만 그 여자 귀신이 괘씸하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짜증나지. 내 남편을 그냥. 네, 어. 맞아.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그럼 그게 다가 맞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항상 그 하는 말이 귀에 대놓고 뭐라 말을 한대요. 쟤랑 저랑 이제 둘이는 안 싸우거든요. 결혼 준비할 때 저희는 안 싸웠고, 원래 어릴 때부터 친구 사이였다 보니까 서로의 그런 맥시멈 선을 알아서 그걸 안 덩으려고 해요. 네.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도 안 싸웠고, 지금도 잘 싸우는 게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기간에 유독 많이 싸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투닥투닥을 한다거나, 조금 말이 좀 험하게 나간다거나, 우리 결혼하지 말자, 이렇게까지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싸웠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여자 귀신이 신랑 귀에 대놓고 뭐 내랑 살자, 내 니랑 뭐 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뭐라고 그렇게 거의 말을 했나 봐요. 아이고. 그러면서 그게 몰랐는데 그게 되게 한 두세 달 정도는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저한테 자기도 이제 술 취하다 보니까 평소엔 들려도 말을 안 했던 게 자기도 들리니까 술이 취해서 저한테 말을 해버렸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할머니 다시 저희 집 오셨어요. 네, 저희 집 오셨는데 그 저번에 막 신문지랑 이런 거 가져오셨다면 지금은 그 그때는 저희 집에 식칼밖에 없으니까 할머니 그 신의 도구 중에서 칼이 있더라고요. 그 칼이랑 뭐 황태랑 이것저것 들고 오셔가지고 이제 신랑한테 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부터 제 몸이 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좀 무서운 것도 아니고 추운 것도 아닌데 갑자기 몸이 정말 사시나물 떨듯이 떨려가지고 저한테 갑자기 네 폴이 아빠 지금 보고 있지 마라. 네 지금 등 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와, 예. 근데 저는 그때 그 떨리는 걸 진짜 억지로 표현하라고도 표현을 못 하는데 그 할머니가 보지 말아서 네, 일단 할머니가 하는 대로 해야 되니까 뒤로 돌아 있는데 근데 할머니가 막 신랑한테 막 칼 같은 걸 막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래도 계속 안 나갔었나 봐요. 그러면서 할머님이 잠시 폴이 아빠는 여기 있고 폴이 엄마는 일로 온나 이러면서 그 폴이 아빠 지금 차 어디다 놨노? 그러니까 주차를 어디 해놨노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지역이 밀집 지역이라서 지정된 주차구역이 있거든요. 네. 그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가 돼 있다 하니까 할머니가 차키를 가져오래요. 네. 근데 그때 신랑이 이제 출퇴근용으로 회사 차를 타고 다녔었는데
회사 차 키랑 혹시 모르니까 저희 원래 차 키랑 두 개 다 챙겨서 나가는데 할머님이 차 키, 원래 차를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희 원래 차 키는 버리면서 이건 아니고 이거 들고 나온나 하면서 회사 차 키를 딱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네, 그 키를 들고 나갔죠. 근데 그 키를 들고 나가니까 이제 할머님이 이제 차를 보면서 이게 못된 게 여기서부터 왔네. 부터 시작을 하면서 신랑 회사가 이런 신랑 캐디를 했다 보니까 철 쪽에 조금 많이 있었거든요. 철 근처에.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왔고 그러면서 그게 또 한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해서 봤는데 그게 한 3-4명 정도가 이제 여자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이제 신랑한테 붙어 있었던 거죠. 와, 예. 그러면서 제가 없을 때는 나오고 제가 있을 때는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할머님이 이제 차에서 이것저것 막 하고 하니까 하고 그다음에 집에 갔어요. 집이 근처니까 집에 갔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신랑이 떨고 있더라고요. 덜덜덜 막 떨어요. 예. 그래서 할머니한테 말했죠. 할머니 자가 떠는데 포리 아빠가 떤다. 왜 저러냐 이러니까 원래 할머니 표현으로는 빠져나가면 춥대요. 오. 몸에 있던 게 빠져나가면 춥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저희 남편한테 포리 아빠 보고 갑자기 지금 집 앞에 대문 앞에 나가서 니 침 3번 뱉고 온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뱉고 왔는데 신랑 계속 너무 추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빠져나가는 징조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그쪽에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 남편이 그런 쪽인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주셔서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그 신랑 자체도 그때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신랑 집 자체에도 그런 줄이 있다 보니까 그걸 신랑 계속 쳤대요. 신랑 계속 치는데 몰랐는데 신랑 위에 숙모님이 그걸 받으셔야 되는데 받지 않고 있었던 상태인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올랑말랑했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신랑을 쳤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희 집에 이제 그 보살님들마다 이렇게 무속인 분들마다 본인만 이렇게 비방이라든지 뭐 집에 이런 걸 해놓으면 좋다, 저런 걸 해놓으면 좋다 말씀을 좀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한날 저한테 시장이 앞에 있으니까 앞에 시장 가서 왕소금을 사온나 라고 해서 한 왕소금 어느 정도 사봐야 돼요? 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면은 그 나무 그 한 돼 딱 판다. 네. 그거 한 개 사온나 라고 해서 대신 사올 때 검은 색깔 비닐봉지에 담아놓지 말고 집에 오면 무조건 흰 색깔 비닐봉지에 깨끗하게 담아놓으라는 거예요. 예. 담아서 그대로 집 앞에 놔둬라 라고 해서 신랑한테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사와가지고 제가 대문 앞에 놔뒀어요. 저희 집 이제 들어오는 문에 네. 놔뒀는데 누가 봐도 소금이었거든요. 누가 소금인데 갑자기 신랑이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저한테 포리 엄마야 왜 집 앞에 흰 쌀밥을 놔뒀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자기 눈에 그게 흰 쌀밥으로 보였대요. 예. 그러면서 아니 밥을 버릴 건 버리지 저 문 앞에 만다 밥을 놔뒀노?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 저거 밥으로 보였어. 아니 소금인데 할머니가 저기 놔둬서 놔뒀는데 라는 거. 아 맞냐고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그 이후로 또 이건 붙은 건 아닌데 신랑한테 또 이렇게 제가 겹쳐 보여가지고 또 이제 제가 뭐 할머니가 저한테 뭐 알려준 뭐 이렇게 향을 한다거나 이랬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되긴 하긴 하는데 그래서 비닐을 붙어 있었던 귀신 3명을 뗐죠. 아 4명? 와, 아니 그러면 지금도 아직 해결이 완벽히 안 된 거예요? 지금은 해결됐고 이게 최근 일이라서 제가 저번에는 저한테 유모차 들고 왔을 때 그 여자랑 아기 이야기했으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 예. 그러면 이 남편분께서 네. 그 모습이 이제 막 네. 여자가 좀 욕을 하려는 느낌으로 나타났다. 근데 이제 모습을 말씀을 해주셨나요? 되게 이뻤다 뭐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한테 말을 해줬는데 얼굴은 다 제 얼굴이었대요. 오? 그 자기가 느꼈을 땐 다 제 얼굴인데 할머니 저한테 말해줄 때는 얼굴 다 달라요.
이미지가. 근데 희한하게 그 자기한테 그렇게 했을 때는 제 얼굴로 보였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그 귀신들이 했던 행위도 솔직히 저는 자세히 들었거든요. 근데 예. 이거를 방송용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정확히 그치.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귀신 접수 하신 거죠? 한마디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 색전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접촉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까먹었는데 네네. 할머니한테 제가 그럼 할머니 그러면은 내가 없을 때마다 나온 이유가 뭔지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왜 나는 아무것도 안 느꼈고 나는 그렇게 지금도 귀신 잘 느끼고 하는데 왜 내 있을 때 그 제가 있을 때는 제가 왜 못 느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귀신들이 영악한 게 알고 있대요. 뭘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다는 걸 알고 있대요. 왜냐면 제가 한 날 신랑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뒤에서 뭔가 살짝 쉰다고 해야 되나?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어서 제가 육두문자 욕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뭐 할머님이 저한테 뭐 욕을 해라, 기분 나쁜 욕을 해라. 그러면 이제 귀신들은 욕하면 얘는 건들면 안 되겠구나 하고 간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어, 말을 지금 쉽게 해준 적이 있어가지고 육두문자를 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한 두세 번 정도가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니한테 보이면 지들이 안 좋게 될 거를 눈치채서 제가 먼저 출근을 하면 신랑한테 뭐 요사 부리고 막 이렇게 접촉을 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싸우게 만들고 그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접수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요망한 것들. 그죠? 예, 영악하죠. 요망해요, 요망해. 아주 그냥. 저도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 귀신들도 확실히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리고 이런 귀신류 자체가 되게 질긴 네. 애들이잖아요. 맞아요. 유독 질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그런 색깔 귀신들이. 네, 유독 질기고, 근데 또 희한하게 신랑이 표현하기로는 이렇게 말해야 될지 몰랐는데,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대요. 그치. 원래 대부분,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저한테 이렇게 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네. 그 접촉 되었을 때라든지 이럴 때, 그거는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대요. 그렇게 아,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좋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다가 하고, 그거에 중독이 네. 돼버린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죽어요. 네, 그게 나중 가면. 기가 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신랑이 그렇게 된 날은 차가 조금 사고가 날 뻔한다거나 회사에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이런 게 종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좋았대요. 신랑도 미련한 건지. 아이, 그래. 어차피 본인 얼굴로 나온 거니까 용서를 해주시면 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모르는 척. 네. 그죠? 네, 그렇죠. 또 귀신들이 또 영악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 얼굴로 나와야지. 또 안 혼나는 것도 아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 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음, 감사합니다. 자, 보리 엄마님, 오늘 어떻게 보면 네.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적으로 막 겪을 수 있는 일들은 아니다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도 아닙니다.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보리 엄마님이. 그죠? 많은데 제가 정리를 잘 안 되네요. 정리가. 괜찮아요. 지금도 어차피 이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시청자가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 자체는 그냥 내가 겪은 거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니까 너무 그런 부담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리 엄마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남편분께서 확실하게, 이 일을 겪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할머님께서 무당이신데, 지금 해결을 해로 이렇게 와주셨잖아요. 근데 할머님도 대단하시네요. 손녀분도 그렇지만, 이제 손자의 그 남편분까지 이렇게 다 도와주시는 거 보니까 또 정말 좋으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이런 귀신들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느낌은 좋겠지만 결코 좋은 귀신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는 시청자 잠만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잠만보님 어머니께서 예전에 실제로 겪으셨던 일이고, 그리고 실제로 목격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좀 섬뜩한 사진이 있는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요. 잠만보님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참여해 주셔가지고 많이 떨리셔도 그래도 네. 편안하게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대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어머니의 그 실화 경험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렛츠 가! 김희씨입니다. 렛츠 기릿! 저희 엄마께서 그러니까 제가 워낙 무서운 얘기를 듣는 거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시들무 사연 이런 거 영상 보고 한 거를 엄마한테도 가끔 제가 말씀드리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희 엄마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예전에 겪었던 일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오.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있는데, 근데 저희 엄마가 뭔가 이렇게 영안이 있으시거나 하신 건 아니셔가지고, 그게 솔직히 아직도 이제 귀신인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귀신인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상황이 이상해서, 예.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몇 가지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가 저희 엄마가 이제 어렸을 적에 초등학생 때셨대요. 근데 그때 이제 살던 동네에서 겪으신 일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막 개발 이런 거를 엄청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막 동네에 이런 뒷산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뒷산도 이렇게 막 깎고 다듬고 이렇게 등산로 같은 걸 만들고, 네, 그러는 중이었나 봐요.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시는 게, 그런 동네 뒷산이라고는 해도 산이니까 이렇게 한참 등산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중간쯤에 교회가 있었대요. 예. 네, 산 중턱에 교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교회는 그 교회 표시가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걸 이제 보시면서 저기가 올라가기 쉬운 것도 아닌데 교회가 저렇게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좀 약간 의문이셨었나 봐요. 예. 근데 어느 날 이제 친구분이랑 그 산을 등산을 해보자라는 말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니까 그냥 갑자기 이제 뭐 올라가보자 하고서는 이제 같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막 완전 대낮이 아니라 두 분이서 약간 초저녁쯤에, 그러니까 약간 해가 질 쯤 해서 여기 갑자기 그렇게 산에 올라가기로 하셨대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분이랑 해서 산을 올라가는데, 거기가 이제 막 공사 중이고 개발 중이고 하는 산이다 보니까 막 등산객이 많은 산도 아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랑 이제 둘이서 그냥 거의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얘기를 하면서 산을 이렇게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한참 타다 보니까 이제 해가 좀 점점 더 저물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간에 있다는 그 교회가 이렇게 언뜻 보이기 시작을 했나 봐요. 예. 그게 그 교회 앞에 약간 좀 넓은 공터 같은 게 있고, 거기가 이제 완전 절벽이었다 그러셨거든요. 그 절벽 옆으로 이제 그 산을 막 깎아놔가지고 이제 등산 계단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저희 엄마랑 친구분 위치가 그 교회에서 한 2블럭 정도 밑에? 계단으로 한 2블럭 정도 밑에? 이렇게 계셨어가지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셨다 그랬거든요. 예.
네, 그 교회랑 좀 거의 가까운 데까지 올라가셨는데 그 절벽 끝에 여자분이 서 계셨대요. 그게? 네, 근데 어떤 여자분이 거기 서 있었는데 진짜 거의 끝자락에 진짜 그냥 조금만 헛디디면 떨어질 것처럼 서 계셨다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보자마자 거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다 보니까 당황을 하셔가지고 이제 멈칫하셨던 거죠. 근데 더 이상했던 게 옷이, 그러니까 저는 하얀 원피스라고 들었는데 엄마한테 제가 다시 여쭤보니까 그건 기억이 잘 안 나시는데 아래 위로 하얀 옷을 입고 있었던 건 확실하대요. 예. 아래 위로 완전 흰색 옷을 입고 계셨고 머리가 진짜 길었는데 머리가 그냥 막 이렇게 그냥 귀신분들 막 이렇게 허리 막 엉덩이 이런 데까지 머리가 오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거의 바닥에 완전 질질 끌릴 정도로 예. 본인 키보다도 더 머리카락이 막 바닥에까지 막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었대요. 예. 네, 그게 먼 곳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게 딱 보이셨다는데 그 머리카락을 보자마자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그게 약간 사람이 저렇게까지 머리가 길 수는 있는데 너무 이게 흔한 그런 광경이 아니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놀라셔가지고 저희 엄마는 딱 그 자리에 완전 그냥 굳은 채로 서 있고 친구분이 먼저 보셨나 봐요. 뒤에서 이제 같이 올라오고 계셨는데 친구분이 먼저 봐가지고 친구는 이제 진짜 그 여자분을 보자마자 도망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친구분은 막 뒷걸음질을 쳐서 막 도망을 치고 있고 저희 엄마는 그 상태로 굳어서 그 여자분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저희 엄마는 이제 눈을 못 떼고 있는데 친구분이 막 한참을 뛰어 내려가시다가 엄마가 이제 안 따라오니까 친구분이 이제 막 저희 엄마 이름을 막 불렀나 봐요. 뭐 하냐고 빨리 내려오라고. 근데 그 친구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막 급하게 막 내려가기 시작을 하셨다는데 다행히 이제 그렇게 멈춰 서서 보고 있었는데도 그 여자분이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면은 이렇게 고개를 돌리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개를 돌리거나 하진 않았고 그냥 딱 진짜 그 절벽 끝자락에 그냥 그렇게 딱 서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오. 엄마가 옆모습을 보신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서는 좀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앞 절벽에 갑자기 그렇게 사람이 서 있으니까 사람인지 귀신인지 아직도 잘 모르시겠대요. 이분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이제 뭔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려던 분이 아니었나 싶다. 그리고 귀신이라고 확신을 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도 그럴 수는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게 사람이라고 하면은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가 기신 분이 바깥에서 이렇게 활동하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뭔가 그러니까 네. 이질적인 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머리가 그냥 긴 수준이 아니라 진짜 땅에 완전 거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게 한데 약간 라푼젤처럼 머리카락이 진짜 엄청 기셨대요. 그래서 예.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신다고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가 이거는 저희 엄마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귀신인 것 같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저희가 거의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저희를 낳고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다 큰 뒤에 겪으신 일인데 예. 저희 동네에 이제 엄마 친구분이 사셨는데 그 엄마 친구분이 이제 막 이사를 막 하시고 하니까 이제 이삿짐 옮기는 거 도와주고 뭐 술도 한잔 하시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늦게 집에 귀가를 하시게 된 거예요. 예. 그때가 거의 뭐 새벽 3시? 4시? 막 이때쯤이었대요. 그러니까 되게 늦은 깜깜한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동네고 이제 집도 가까우니까 진짜 얼마 안 걸어도 되는 거리다 보니까 별일 없겠지 하시고 가신 거예요.
집으로 이제 가려고 오시는데 저희 집이 그 사거리 그 오른편으로 꺾어야 됐었거든요. 거기 그 사거리에서 저희 집은 이제 오른편으로 꺾어져서 오른편 골목으로 들어가야 됐었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이제 이쪽에서 걸어오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사거리 중간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서 있었는데 예. 멀리서부터 조금 약간 의아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늦기도 했고, 그리고 막 거기에 가로등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가로등도 켜져 있었고 그랬는데 그 완전 사거리 진짜 한 중간에 거의 다리를 완전 이렇게 쭉 벌리고 완전 온몸에 이렇게 힘주고 있는 사람, 이렇게 힘주고 있는 상태? 그런 크리스티아노 자세로. 호날두. 날두. 그러니까 막 되게 막 그런 자세로 딱 그 다리를 완전 이렇게 쪽보를 하고 그 중간에 이렇게 딱 서 있었대요. 예. 근데 그 자세도 자세인데 엄청 어두운 곳인데 가로등 밑도 아니고 길 한중간에 떡하니 서 있는 데다가 이게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머리카락이 앞 얼굴을 다 가릴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대요. 예. 근데 그게 머리카락은 이렇게 넘겨서 앞으로 올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저희 엄마가 봤을 때는 그 정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머리는 뒤를 보고 있고 몸은 앞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목이랑 몸이 돌아간 그런 상태처럼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 그러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집은 가야 되겠고, 그래서 그쪽을 계속 이렇게 힐끔힐끔 보시면서 저희 집 쪽으로 오는 이제 골목 입구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으신 거죠. 이렇게 예.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꺾어지는데 미동 없이 그냥 고개도 안 돌리고 그냥 그 상태, 그 다리 쪽 벌리고 그 상태 그대로 그냥 그렇게 서 있었대요. 계속. 예. 저희 엄마가 그렇게 자기를 지나가는데도.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혹시나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쫓아올까 싶어서 일부러 뒤도 안 돌아보시고 진짜 빠르게 막 빠른 걸음으로 집에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저희 엄마가 이렇게 되게 우연하게 그때 한창 네이트판 이런 데서 막 공포 이런 거 유행했을 때 있잖아요. 예. 그때 뭐 귀신 보는 친구 막 이런 거,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런 거 보시면서 그런 글을 보시다가 엄마랑 진짜 비슷한 걸 본 사람의 글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다리 딱 벌린 이 귀신을? 네, 근데 그 여고생 교복을 입고 있었고 오. 그렇게 앞뒤가 분간이 안 되게 서 있었다. 그런 귀신을 봤다. 이러면서 올라온 글을 보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 글을 보고 같은 건진 모르겠는데 뒤돌아보질 않길 잘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뭐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가다가 이제 뒤를 돌아봤는데 그게 쫓아왔다는 거예요. 예. 그게 쫓아와서 들러붙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약간 빙의처럼 돼서 뭐 무당집에 가서 뭐 그런 구슬했네 막 이런 글을 보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반 장난으로 그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알맞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그러고 넘어간 거 아니냐 이랬는데 그게 거의 10년 가까이 된 일이거든요. 되게 예. 오래전 일인데 엄마는 아직까지도 그때가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치고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네, 그렇지. 아니 그 사거리에서 차 사고 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호날두처럼 그러고 쫙 다리 벌리고 그렇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 밤에. 네, 그리고 일단 교복을 입은 것도 그렇고 새벽 3시, 4시에 교복을 입고 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뭐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거나 뭐 그런다고 하면은 가로등 밑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뭐 휴대폰을 보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 같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약간 비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저희 엄마가 엄청 이상하셨다고 얘기를 이야.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머니께서 지금 귀신을 보신 네. 적이 두 번이나 있었던 건데 좀 네네. 그런 거를 느끼거나 보시는 네. 분이신가요? 아니면 잠깐 그때 당시만 그랬던 건지? 이거 말고도 몇 번 더 이렇게 보셨다는 식으로 말씀은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그걸 딱 보고서는 이건 귀신이다, 이건 사람이다 이게 분간이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보면은 귀신인 것 같다 뭔가 이런 게 아니라 뭐지? 약간 이렇게 됐는데 느낌이 아무리 봐도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이시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또 네. 보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저희 엄마가 겪으신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다른 엄마는 사람이 진짜 해도 돼요. 네, 저희 엄마는 완전히 거의 형체를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딱 이렇게 형체를 보셨는데, 그러니까 돌비님한테 사연 보냈을 때 제 얘기도 썼었는데 네. 저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뭔 형체를 본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엄마가 없이 이제 아빠랑 동생이랑 저랑 강아지 2마리랑 이렇게 살고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 2마리가 흰색 강아지, 까만색 강아지 해가지고 둘이 자매였어요. 근데 둘이 이제 평상시에는 잘 안 짖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순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평상시엔 잘 안 짖고, 그러니까 막 누가 택배가 온다거나 낯선 사람이 집에 온다거나 이러지 않으면 안 짖었는데 저는 이제 평상시처럼 침대가 그때 없었어가지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서 이제 잘 준비를 하고 있었고 동생이 집에 있었는데 동생이 이제 장롱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항상 이제 하면은 왜 장롱에 들어가 있냐고 다들 물어보는데 이제 그때는 저랑 동생이 방이 나눠져 있지가 않았어가지고 동생이 이제 다락방처럼 그러니까 장롱 안에다가 이렇게 스탠드를 끌어다가 그 안에다가 이제 책 읽고 약간 그 아지트처럼 그렇게 꾸며놓고 노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동생은 장롱 안에 문을 닫고 들어가 있었고 이렇게 스탠드를 끌어다가 이제 불을 켜놓고 장롱 안에 들어가 있었고 저는 이제 자려고 이불을 깔고 누워서 자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는 이제 늦게까지 일하시느라고 집에 안 계셨고 그래서 이제 딱 자야지 하고서 누워서 이제 휴대폰을 이렇게 막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똑바로 누워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새우처럼 누워있었는데 등 뒤가 되게 싸한 느낌? 오. 뭔가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자기 서로 이렇게 닭살 확 돋으면서 몸이 굳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적이 없었어가지고 그 상태로 진짜 딱 굳었어요. 휴대폰을 하다가 뭘 읽고 있었는데 그 상태로 딱 굳어가지고 뒤에 뭐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뒤를 돌아보기엔 너무 무섭고 뭔가 뭘 볼 것 같아서 뒤를 돌아보지 못하겠고 그렇다고 동생을 막 크게 부르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태 그대로 이제 동생 이름을 되게 조그맣게 불렀거든요. 네.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이 못 들었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저희 집 강아지들이 막 엄청 짖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짖는 소리에 이제 제가 놀래가지고 뒤를 팍 돌아봤는데 그때 그 의자가 책상 안에 안 들어가 있고 제가 왜 그렇게 놔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허공을 향하게 그 의자가 놓여져 있었거든요. 제가 누워있는 그 뒤쪽에.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의자에 뭐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의자를 보면서 저희 집 강아지 2마리가 둘 다 엄청 짖는 거예요. 아, 그런 거 보면 소름 쫙 돋는데, 진짜. 근데 한 마리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2마리가 둘 다 그 의자를 보면서 그 의자 위를 보면서 둘이 동시에 막 짖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짖으니까 거기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는 동생을 막 소리를 질렀거든요, 제가. 그래서
누구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동생이 이제 그때까지도 그냥 뭐 강아지가 짖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뭔 일인지 몰랐나 봐요. 근데 동생이 놀라면서 뭐냐고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장롱을 문을 벌컥 열고 나와서 제 쪽으로 왔거든요. 근데 강아지들이 갑자기 장롱 그 문이 벌컥 열려 있었잖아요, 장롱이. 근데 방향을 탁 틀더니 그 장롱 안을 보면서 또 막 짖는 거예요. 오, 예. 근데 두 마리가 동시에 계속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롱 안을 보면서 막 짖으니까 동생도 약간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다 싶었는지 동생이 왜 저러냐, 왜 그러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뭔가 설명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불을 동생이랑 둘이서 뒤집어 쓰고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빠 보고 언제 오냐고 뭐 빨리 들어오라고 무섭다고 이랬는데 아빠는 이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면서 금방 들어오시겠다 하고 끊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까지도 진짜 강아지들이 계속 짖었어요. 장롱 안에 보면 한참 그렇게 짖다가 강아지들이 갑자기 창문 쪽으로 방향을 딱 틀더니 한참을 또 짖더니 갑자기 뚝 꽂히는 거예요. 짖는 게.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저희 눈엔 동생도 못 봤고 저도 못 봤고 뭐가 보이진 않았는데 뭐가 창문으로 나간 것처럼 갑자기 창문을 보면서 막 짖더니 동시에 둘이 또 뚝 붙이니까 그래서 그게 뭐였는지는 모르겠고 강아지들이 뭔가 그런 귀신 그 본다. 귀신이 아니었어도 네 귀신이 아니었어도 뭔가를 느끼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이게 뭔가 제가 그 누워있을 때 딱 그 소름이 돋았다 그랬잖아요 뒤에서 그 느낌이랑 뭔가 딱 그게 되면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제가 처음 했던 경험이 이때거든요. 아, 뭔가 있구나. 좀 이런 느낌으로. 네. 네, 근데 제가 보진 못해서 근데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봤으면 뭔가를 봤으면 기절하지 않았을까. 근데 네. 이 장롱 자체가 네. 그런 말이 있죠. 저승문이라고. 진짜요? 저승으로 통하는 문이다라고 얘기도 해요. 장롱이. 그래서 막, 네.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장롱 안에서 막 귀신 나오고 아니면 뭐 어떤 괴물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저승문이라고. 그래서 원래 장롱 안에는 옷이나 이런 것만 넣어놓는 거지, 뭐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 있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시들무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장롱 안에 이제 숨바꼭질 하다가 그 안에서 귀신 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어, 어, 그래서 아마 그랬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강아지들이 괜히 그러진 않았을 거다라는 거. 또 그걸 소름 돋는 이야기였네요. 동생이 장롱에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원인이었나 보네요. 장롱 그거까지는 안에 자꾸 들어가 있는 게.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다. 이렇게 네. 또 말씀드릴 수 있고, 어쨌든 지금 네. 잠만보님께서 어머니가 네. 목격했던 두 가지, 정말 소름 돋는 귀신썰, 그리고 또 마지막에도 모습이나 소리나 이런 거 들리지는 않지만, 강아지들로 네. 인해서 위치를 파악했던 그 귀신, 네네네. 이야기 또 세 가지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야기 네. 끝까지 잘 마무리 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또 어머니가 맞다 나 또 귀신 본 적 있다 하면 또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이 교회 그 절벽에 서 있었던 여자 진짜 상상해 보세요. 정말 무섭네요. 그리고 아까 그 여학생도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밤에 사거리에서 그렇게 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네이트판에서 실제로 또 그 귀신을 목격했던 그 썰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뭔가 이어지는 내용 같아요. 같은 귀신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강아지들이 위치를 파악하면서 짖었던 그런 썰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냥 저한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동네는 아니고 그냥 부산 백화점 여러 지점을 돌아다니는 특이한 사람들이 있다 라는 제보입니다. 자, 일단은 또 이렇게 제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부산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부산 백화점을 돌아다니는 이상한 사람들이 도대체 뭐예요? 제가 부산 백화점에 되게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거든요. 예. 근무했는데 이제 제가 화장품 쪽에 계속 꾸준하게 일을 했어요. 근데 화장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백화점 전체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보기에는 웃으면서 이 사람 왜 이러지? 정신병자인가?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면 약간 안타깝기도 하고, 약간 좀 기센 언니들, 소위 자칭 기세서 자기가 뭐 좀 본다 하는 언니들은 귀신 들렸다 이런 사람도 있고. 오. 여러 가지 네, 소문이 그래갖고 난무하네요. 네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이제 저도 이제 봤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근데 이제 네네. 뒤에 들어왔던 나중에 못 봤던 동생들한테 얘기하면 동생들은 이제 에이 언니 거짓말하지 마. 그런 사람이 어딨노? 이러는데 내가 봤다니까? 이러는데 안 믿어요, 끝까지.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번 뭐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아니면 인상착의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들으면 조금 웃기실 수는 있거든요, 들으면서. 괜찮아요, 이게 워낙 좀 특이한 행동들이라 이게 화장품 쪽에 있다 보니까 화장품 안에 향수가 같이 들어가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브랜드 언급은 안 하겠지만 이제 그런 매장에 어떤 남자분이 오세요. 네. 근데 약간 이미지만 보면 정말 전형적인 락커 같이 머리도 길고 덩치도 엄청 좋으시고 키도 크고, 여자친구분 선물 사러 오셨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겨드랑이를 들어요. 한여름에 겨드랑이를 들고 겨드랑이랑 남자분들 가랑이 있죠. 거기에 향수를 뿌리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저희는 경악하게 되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뭐지? 근데 이제 백화점은 아무래도 서비스랑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서 당황을 하거나 좀 웃거나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일 나지, 또.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고객님 시향지에 뿌려드릴게, 이렇게 시향 한번 해보세요 하면 자기는 겨드랑이에 뿌릴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그거를 처음 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당한 거잖아요. 이상한 행동이니까. 그럼요. 나중에 네, 그 손님이 가고 저희 매장에 이제 저보다 먼저 있었던 선배 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돌비야 이리 와봐라 이라는 거예요. 네네. 언니 저 사람 뭐예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 처음 봤나? 이런 거예요. 저 사람 뭔데 이러고 뭔데요? 왜 저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 화장품에서 유명하다는 거. 누군데? 그러니까 백마라고, 백마탄 향수 남자라고 맨날 저렇게 백바지에 하얀 옷 입고 저렇게 오는데 다른 매장에 누가 약간 그런 거를 조금 기가 세서 그런 걸 간간히 보는데 저 사람한테 약간 비니 그런 것도 돼 있는 것 같고 약간 뭔가 까만 그런 게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대요. 오. 네, 약간 뭔가 그 사람, 그 다른 매장의 다른 언니가 얘기하기로는 뭔가 까만 그런 느낌인데 그 사람 지나갈 때마다 이게 약간 악취 같은 그런 냄새랑 여자 엄청 독한 향수 냄새 그런 게 약간씩 풍긴대요. 그래갖고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 약간 여자 그런 게 빙의돼가지고 저렇게 여자 향수만 찾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다.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네네. 그냥 하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엄청 마른 남자분인데 키가 한 170 조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왜소하신 분이죠. 진짜 웬만한 마른 여자들이랑 비슷한 몸매시거든요. 네. 근데 머리는 항상 짧게, 약간 남자분들 짧은 머리 있죠. 완전 스포츠 네네. 머리 정도는 아닌데 짧은 머리를 그렇게 하시고 머리띠를 하세요. 네. 머리띠를 하시고 여자분들 왜 그런 섹시한 그런 망사가 아니라 정말 알록달록한 망사, 핑크 색깔 형광색 망사 스타킹에. 예를 들자면 그 양파 주머니 같은. 네, 근데 그게 엄청 촘촘한 게 아니라 정말 멀리서 봐도 저 사람 망사 스타킹인데 뒷모습을 봤는데 뭔가 이상하게, 근데 앞모습은 남자예요. 예. 거기다가 핫 미니 스커트를 입어요. 근데 미니도 초미니 스커트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그 사람이 올라가면 뒤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고개를 이제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 하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있는 매장에 있었던 언니 한 명이 약간 그런 거를 또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언니가 저 남자 등에 이상한 거 엎혀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무서워가지고 요새는 이제 돌비님 방송 보면서 조금 그런 거를 많이 듣고 하니까는 겁이 조금 없어졌는데 예전 그땐 진짜 완전 겁쟁이였고 언니한테 미쳤다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무섭다 왜 그러는데 겁주려고 하자니까 언니가 진짜 내 눈에 보인다 저 사람 좀 사람들을 웃기다고 하는데 좀 안타깝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백화점 일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매장에 보면 약간 진짜 막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꼬이는 매장 보면 향수, 화장품 아니면 액세서리 이런데 화려할수록 이상한 거 많이 꼬인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거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 친한 사람들께 얘기해 보면은 귀신에 홀려가지고 귀신 등에 업고 있는지도 모르고 정신 놓고 이제 저렇게 화려한 것만 찾아갖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르는 사람 웃기지만은 보이는 사람 눈에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오싹하다 이렇게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야. 근데 제가 소름 돋았던 게 지금 이제 제가 아기 놓고 한다고 일을 그만둔 지 이제 한 2년 정도 넘었거든요. 네네네. 넘었는데 한번 예전에 이제 코로나 심해지기 전에 백화점에 나갔는데 그 망사스킨 그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그 남자를 본 거예요 백화점에서. 예. 그래서 백화점에 이제 아직 일하고 있는 동생한테 야야 내가 그 사람 봤다 저 사람 아직 돌아다니니까 그 사람이 이제 더 갈수록 더 화려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예전보다 더 화려해지고 한 번은 지나가는 거 맞는데 손톱에 매니큐어도 바르기 시작했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빙의가 돼서 저렇게까지 미칠 수가 있나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 아까 동네 얘기 하셨는데 내가 알았던 동네에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 백화점 일할 때 봤던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예. 카톡 보냈어요. 너무 잘해 주셨고요. 그러면 그 백화점에 자꾸 그런 모습이나 그런 행동으로 등장을 하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분은? 네, 근데 이제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다 좀 약간 찌릿 이렇게 정신 났구나 찌릿 이런 표정으로 그냥 이제 보시기만 하고 항상 혼자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을 못 하는 거죠. 그냥 정신이 아픈 사람이구나 어디 마음이 아픈 사람인가 보구나 이러고 이제 그냥 찌릿 이러시고 가시는 거죠 어르신들도. 또 이런 일들도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또 부산 백화점에서 이렇게 출몰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서도 그분을 보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여러 계세요 지금. 네 아마 네. 그분이 그리고 그 부산 서면 롯데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시거든요 그 스타킹 분은. 그래서 아마 거기서. 서면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참 희한하네요 진짜.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제보해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여기 채팅창에서도 보였는데 이제 화장품 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목격을 많이 하셨다. 저도 일하면서 목격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세상엔 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또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지금도 목격을 하거나 아니면 이분이 왜 이러는지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래요. 감사드립니다.